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인 이런 사건이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발생하는데요. 그릇된 인식 개선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딸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고 어머니 A씨는 딸과 함께 투숙한 뒤 홀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A씨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숨지게 한 뒤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는 중고등학생 남매를 살해한 뒤 50대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인천에서는 4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 3명과 아내를 잇따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 살해 뒤 자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7건에서 2021년에는 14건으로 3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가족 간 살인 보도를 분석해봤더니 자녀가 숨진 경우가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생활고와 처지 비관, 금전 문제였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 정확한 사망 경위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와 아동 단체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얼마나 어려웠으면이라는 온정주의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감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인식 개선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의심해 봐야 되는지를 알리고 교육하고 가능하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반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자녀와 손자녀 비속살인죄도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처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3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